유명한 사건이죠. 마약을 흡입한 20대 2명이 친구를 7시간 동안 온 전신을 구타해서 살인을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 분들이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래도 공통점이 있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우선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게 팔 부분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신을 가리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문신이 있는데 이걸 가리려고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나 했더니 옷을 입은 이 공범도 이렇게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이게 범죄자 인권을 위해서 밧줄이거든요. 이 가린 부분이 밧줄이에요. 밧줄을 가려주려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고 수갑도 이렇게 가리고 했는데 뭐 밧줄까지 이렇게 가릴 필요가 있나? 저는 이 문신을 보고 싶었거든요. 문신에도 이렇게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평화의 뜻을 위장한 사탄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근데 뭐 이런 표식은 워낙 많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뭔가 연관이 있을까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밧줄을 숨겨주기 위해서 살인자, 범죄자의 인권을 이렇게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자, 지난 7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2명이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친구 23살을 동기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온 전신을 폭행을 했대요. 그래서 숨지게 한 후 다음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여행용 가방에 담은 시신을 인천 중구 장진도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그러니까 살인 및 사체 유기된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로 사람을 묶어놓고 옷을 벗기고 장시간 폭행을 했어요. 7시간 동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범이 있거든요. 1살 어린 공범이 있는데 22살이에요. 이 공범이 둔기를 갖다 주고 폭행을 하라고 더 폭행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둔기가 뭐냐면 여기 써있진 않은데 망치였어요. 망치. 그러니까 이거죠. 폭행을 엄청나게 했는데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사람이 제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악심으로 인해서 악의적인 그런 것을 품고 아니면 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약을 했어요. 환각, 환청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세상에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뭔가 제어가 될까요? 전혀 제어가 안 되고 한마디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도 못하고요. 굉장히 끔찍해지는 거예요. 범죄가 마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샤워할 때 소금을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이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좀비같이 뜯어 먹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뜯어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물이나 어떤 이렇게 사람의 뇌에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타미플루 그 약도 10대에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이 어떤 거냐면 환각을 일으키고 사람을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면서 불안해지면서 칼을 들게 되고 막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로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블랙아웃 그 자체도 위험하고 술이나 약물을 통해서 범죄가 일으켜지면 제어가 안 되고 뇌작용, 환각, 환청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마약까지 한다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사악하냐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이게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걸 은폐하고 싶으니까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다른 스타일로 바꿔서 위장을 해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수사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주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사건을 은폐하고 아니면 숨겨서 자기네 잘 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그런 아픔이나 타인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뇌 발달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했지만 그게 인정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하게 막 뜯어 팼으면서 머리를 때린 적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이 온 전신에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어요? 망치로 사람을 팼는데 그리고 7시간 동안 그리고 살릴 수도 있었는데 사람이 이게 목숨이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뭐 119에 신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너무나 명확하죠. 근데 자기들의 한 행동이 이렇게 잔인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항소를 하고 항소를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해놓고 항소를 왜 합니까? 항소를 해갖고 다 2배씩 형량이 늘어났죠. 자,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자가 한 말이에요.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보니 숨져 있었다며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잠이 들었는데 뭐 다음에 깨웠나.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약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잠으로 다 둘러대는 거예요. 제가 블랙아웃 자료 올리면서 느꼈던 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블랙아웃은요, 술을 마시고 아니면 약물을 하고 나서 잠이 든 게 아니에요. 술을 먹고 잠드는 것은 블랙아웃이 아닙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잠을 잔 거예요. 그것을 블랙아웃이라고 하지 않고요. 술에 취하든 마약에 취하든 뭔가 약에 취하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 부족. 그러니까 뭐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는데 산소가 부족해갖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일시적으로 걸린 거죠. 그래도 블랙아웃이 와요. 그러니까 그 블랙아웃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잠이 드는 게 아니라 몸은 깨어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력도 저하되고 판단력, 뭐 제어 능력, 뭐 분노 조절 이런 거 전혀 안 되고요. 기억도 못해요. 못하는데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그냥 일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뭐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하거나 하면 뭔가 해롱거리고 말도 잘 못하고 혀가 풀려 있고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춤을 추거나 하듯이 뭔가 되게 즐거워 보이고 뭔가 이상해 보이겠죠. 아니면 막 옷을 벗는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블랙아웃이에요, 여러분. 잠이 들어서 뭐 선잠에서 깨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이게 아니고요. 몸은 움직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블랙아웃입니다. 근데 자꾸 잠을 잤는데 뭐 이렇게 뭐 했다 뭐 예,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마약을 한 사람이 잠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잖아요. 약에 취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블랙아웃은 달라요. 근데 블랙아웃에 접어들어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약물에 취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과 블랙아웃에 접어들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과 둘 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을 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잠과는 상관이 없고요.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잠이 들었다고 이렇게 뻥을 치는 거죠. 마약을 하고 7시간 동안 폭행을 하고 구타를 했어요. 온 전신 피멍이 구타를 했는데 거기서 그 옆에 있던 가담자 공범이 망치를 건네줘갖고 폭행 더 하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어쩌면 마약을 안 했다면 이렇게 과감하고 잔인하고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악마적으로 범행이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마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사람들이
학생이잖아요. 이 나이 때는 학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 신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란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지난 나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마약을 어디서 구했으며 아니면 어디서 마약을 손을 댔는지 그 유통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범행 경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기사는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기사를 한 10개 정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그냥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이게 끝이에요. 그 장소에 대한 것은. 그 마약 구입 경로나 루트 이런 게 전혀 안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약을 했는지 이것도 전혀 안 나오고요. 마약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싹 빼놨어요. 그런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약 사범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로 덜 번지겠죠. 이런 범죄로 더 번지기 전에 이 사람들 엄청 어리단 말이죠. 예? 우연히 그냥 22살, 23살짜리가 마약을 구입해갖고 마약을 해갖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요즘 펜타닐이 10대부터 시작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대 때부터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뒷 배경에 대한 그런 정보는 전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데 되게 그런 건 없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이제 뭐 어디 클럽에 가서 놀다가 그런 마약을 접해갖고 마약 중독이 되겠죠. 아시죠? 펜타닐은 그 중독성이 아편 헤로인의 10배, 100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접하다 보면 계속 중독이 돼서 계속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약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계속 그걸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로 이어지겠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한단 말이죠. 범죄로 이어지는데 제가 본 또 어떤 거는 간략하게 그냥 말하자면 40대 남자가 SUV 차를 끌고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으로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운동장으로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갖고 그걸 통과를 못한 거예요. 다행히. 근데 마약에 취해 있었어요. 마약에 심하게 취해갖고 계속 가려고 하다가 벽을 막 들이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행히 근데 학교 운동장으로는 나가지 못했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찾아보니까 차 내부에 트렁크인가 아니면 뒷좌석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량의 마약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고 막 마약에 취해갖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막 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는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마약을 해서 걸렸다 이게 아니라 마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대량 학살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해갖고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공공시설에서 막 옷을 벗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퍼져갖고 사람들의 이렇게 인생을 그냥 나락으로 그냥 떨어뜨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마약 자체가